저는 36TV 박 대표라고 합니다. 3MRO라고 하는 상품 10,000개 정도 창고에 가지고 있고, 또 외부 출고 상품 15,000개 정도 해서 25,000개 정도 네,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쁘신 분 이분 만나러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주 그래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황동명입니다. 오늘 또 초대를 또 해주셔서 제 영상도 찍을 겸 이렇게 서로 인터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TNT라고 하는 중국, 일본 무역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동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부산의 사무실에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충원 사장하고 소재현 과장하고 셋이 달려서 왔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재현 과장하고 처음 만나게 됐던 그 계기, 배를 타고 일본에 갔던 연수팀에 연수를 운영해 주시던 몇 년 전이었죠? 그게 2015년이니까 벌써 6년 전이네요. 6년 전.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이 한참 업무 보고 있는 중이라서 포장 테이프 소리가 들리고 뒤에 혹시나 저희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더 생기 넘치고 미팅룸이 따로 없어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안부도 여쭙고 질문 좀 드리고 하려고 왔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뭐 제 나이는 대충 다들 아실 거고 저보다 젊으세요. 젊으신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제가 좀 직접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소개 주셔도 됩니다. 제가 또 다 모르는 것도 있을까 봐. 그럼 제가 또 플러스 할게요. 그럼 뭐 일단 중국, 일본 무역, 그 다음에 그걸 또 연수팀 교육 사업 하시고 또 강연 사업 하시고 여행사도 하시고 동남아 쪽에서도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했었죠. 태국에서 빙수장사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그건 잘 안 됐나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팥빙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레시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1호점은 되게 잘 됐었는데 2호점, 3호점 저희들이 욕심내서 확장을 했다가 2호점, 3호점에서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손해본 건 없지만 그냥 딱 중간 정도 지점에서 딱 정리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혹시 설빙이 들어와서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설빙보다는 저희 브랜드가 조금 더 인지도가 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아쉽네요.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TNT 그 도매 사이트도 저희 같은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뭐 더가 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들 상대로 무역이나 경제학 관련 이제 뭐 정식 교수는 아직 아니고 시간 강사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그리고 뭐 책도 요즘 잘 안 쓰는데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잘 안 쓰는데 뭐 책도 이제 몇 권씩 쓰고 앞으로 아마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정도에 또 새로운 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책은 제가 여기 이렇게 사파로 몇 권 좀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부럽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GSM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젠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GSM 프로그램에 무료 버전에 올라가 있나요? 유료 버전? 유료 버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 글로벌 TNT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상품을 보실 수 있고 상품 DB 다운로드 받아서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뭐 아까 나눈 얘기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지금 박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박사입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석사님이 그때 한참 석사 공부할 때였고 이제 끝나서 학위까지 다 받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정 교수님이 되실 수도? 이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40대 중후반 정도, 지금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후반 정도 돼서 뭐 학교에 적을 뒀으면 하는 게 꿈이긴 한데 이제 뭐 또 공부만 해서도 그게 참 힘든 일인데 지금 또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 나온 김에 아까 지금은 시간 강사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일단 시간 강사라도 하려면 네. 석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박사급 이상 돼야 돼요. 무조건. 예전에는 아. 석사 대학원생들만 대학원생만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시간 강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이 스펙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아지고 또 네, 자격을 가진 박사급 정도는 되어야지 학교에서도 4년제 기준으로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수업을 그렇게 조금씩 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소과장한 지금 저기 소과장이 방청객으로 앉아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꿈이 죽기 전에 교수를 한번 해보고 네네네네. 싶다는 꿈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고졸이라서 네네. 대학교 지금도 진짜라서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뭐 여행사 같은 경우도 음.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사는 원래 주된 사업은 아니었고 제가 원래 계속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업무를 보기 편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또 차렸었고 그리고 뭐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단체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는 네. 이제 그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 같은 것도 받고 일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네. 1년 동안 우리가 여행사 매출은 1년째 빵원입니다. 완전 마이너스. 그냥 뭐 폐업은 아니고 폐업은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기가 있다가 또 새롭게 시장이 풀리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더 퀀텀 점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숨죽이면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언젠가는 또 풀리긴 하겠죠. 풀리죠. 저희들은 내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한 내년 정도 되면 좀 다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간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보면 네. 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우리도. 맞죠. 코로나가 풀리면 어떤 상품이 그때 급부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네. 한 달 전쯤에 얘기했는데 아직 네. 뭐 결과물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미리 사장님들도 지금 이거 보시는 사장님들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내가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준비를 했다 딱 터트리면 뭐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네. 그때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대박 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갑자기 끝났을 때 대박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된 사람이 무조건 네. 맛있는 과일을 따먹는 거죠. 좀 식상한 얘기인데 네, 와닿긴 하네요. 그리고 뭐 원래 주된 업무라고 하시면 그거는 연수팀이 무역 네네네. 일단 무역이 주고 연수팀도 그거에 따른 그렇죠. 원래 시작도 무역으로 시작을 했고 네. 무역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제가 26살 때 대학 다니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온라인상에 정보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데 출장 갔던 기록들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올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좀 배울 수 없을까요?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명씩 두 명씩 그냥 제가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제 교육 사업이죠. 교육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 또 돼버린 거죠. 새로운 분야에. 이것도 지금은 좀 잠깐 못 하고 쉬고 계시긴 할 텐데. 그렇죠. 저 갔을 때도 한 번 가면 20에서 30명 정도. 그렇죠. 처음 가시죠.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10분 정도 그리고 기존에 물건 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한 10대 분 정도 네, 그 정도 움직였죠. 그 정도 움직였죠. 저도 소재영 과장이랑 그 젠트레이드 이상호 사장하고 네. 같이 갔었고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아까 작가님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책을 몇 권 정도? 책을 4권 썼죠. 4권. 네. 처음에 책을 내신 게 혹시 몇 살 때? 그게 제가 29살, 30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2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는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괜찮은 소재, 괜찮은 작가를 발굴을 해서 이제 책을 펴내야지 그분들도 이제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우연히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블로그를 보고 책을 한번 출판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냐 물어보길래 그때 당시에는 뭐 작가라고 하는 직업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분이 오겠다더라고. 부산까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출판사였는데 꽤 큰 출판사였거든요. 와가지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글쓰기 하듯이 본인의 이야기들을 한번 대충 풀어만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하길래 그럼
A4 용지 한 열 몇 장 정도를 그냥 대충 썼어요. 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 정도면 된다. 계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A4 용지 열 몇 장이면 사실 한 권을 뽑긴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살이 추가를 붙은 하셔야 거죠. 돼요. 그래서 책 한 권 만드는데 우리가 A4 용지 글자 크기 10으로 해서 그림 없이 네. 오직 글자로만 최소 16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나와야지만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계속 살고 그래서 이제 책을 저는 지금도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책을 꼭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책 한 권 값이 뭐 16,000원에서 비싼 건 한 2만 원 초반 정도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다 습득할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책 한 권만 읽으시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갑자기 작가 책을 써달라고 할 때 자기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나 이런 쪽에 계속 기록을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남겨고 네. 그랬던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거를 다 쓰려고 하면 우리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쓸 수 있었던 게 그 전에 제가 메모해놨던 거 그리고 조금씩 공부했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제 경험들을 계속 이제 기록해놨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는 쉽게 스토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도매 사이트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지금 사이트 이름도 글로벌 TNT인가요? TNT죠. 회사 이름도 글로벌 TNT고요. 지금 주 상품들은 아무래도 수입 상품들이 주로 저희들은 100%죠. 100% 일본, 중국에서 제가 직접 수입해가지고 네. 판매하고 유통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도 직접 워낙에 발품 팔아가서 중국이고 일본이고 많이 다니시던 분이라 네. 그 상품을 보는 눈이 그래도 지금 무역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알리바바나 이런 것만 보시고 네. 중국을 한 번도 가지 않고도 수입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죠. 사실은. 많죠. 네. 네. 근데 좀 보는 눈이 조금은 그래도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네. 확실히 다르다고 제 스스로는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 생각도 많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봤던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유리할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유리할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유리할지 그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중국에서 무역하니까 무조건 중국에서 수입해야지. 나는 뭐 일본 물건을 하고 싶으면 일본에서 수입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요즘 시대는 좀 살아남기 힘들고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상품군이 어떤 제품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고 어떤 심지어 대표님처럼 국내 유통되고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은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소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보는 분들이 뭔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딱 정리된 건 아니지만 감각인 거죠. 이제 딱 보면 이 제품은 어디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팔릴만 하겠다, 안 팔리겠다 느낌이 오는 거죠. 단연간 다녀보시면서 노하우가 좀 쌓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노하우인 거죠. 상품 가지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는 한 800개 이상 돼요. 900개 정도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품절된 제품들, 단종된 제품들, 관리가 지금 안 되는 제품들도 좀 있다 치고 실제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수입하는 제품들은 한 600여 가지 정도 되는 것 600여 같아요. 가지. 그래도 뭐 워낙 대표님이 상품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상품은 좀 뭐 알찬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사실은 둘러보진 않았는데 좀 이따 창고랑 이런 것 좀 같이 찍어서 네네네. 올려도 되겠죠? 네. 네, 이따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 얘기 그동안 또 해오신 얘기들 다 했고 제가 연락드리려고 이제 오랜만에 우리 황 대표님 카톡을 딱 열었더니 카라반 사진이 하나 딱 있어요. 카라반 그렇죠. 하죠. 취미생활로. 네. 저도 사실은 언젠간 한번 사야지 생각했던 것들인데 남자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러면은 구매를 현재 취미생활 하고 있죠. 계시고 면허 면허도 있죠. 출애라 면허 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형 트레일러 면허 따야죠. 면허 시험장 가서 직접 또 따서 따야 되고. 네.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 다른 분들도 조금 갖고는 싶은데 네. 고민되시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주차는 소형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거의 못 들어가고요. 네네. 이제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다 주택이다 그러면 소형 카라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소형보다는 중형이나 대형급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설 주차장, 일반 주차장은 못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버스나 승합차나 대형 트레일러들 주차하는 주차 공간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약간 외곽이 있겠죠. 네네. 그런 데 가서 월 보통 한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주차비를 지불하고 주차를 저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어차피 캠핑을 갈 때 내 차를 가져가니까 이제 들려서 그렇죠. 매달고 가시고 보통은 캠핑 가면 이제 부산 시내에서는 안 돌아다니고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고속도로 진출입하는데 바로 근처에 딱 있어요. 그래서 짐 다 싸서 이제 복잡한 시내에 또 카라반 끌고 다니는 건 좀 무리니까 그렇죠. 그대로 쭉 가서 딱 걸어서 그대로 캠핑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나의 목적지로 끌고 가는 그럼 거예요. 그 주차장에 카라반들 꽤 있겠어요? 많죠. 저희 주차장만 하더라도 카라반만 한 30대 정도 쫙 전시장입니다. 약간 경쟁 모델 그렇죠. 남자들은 같은데요? 있어요. 네. 저 처음에는 300급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초소형까지는 아니지만 소형 카라반, 네. 3인 가족이 딱 쓸 수 있는 카라반을 쓰다가 남자 또 자존심이 또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큰 집이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500급 카라반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난 거 한 4인에서 한 5인 정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카라반으로 업그레이드 얼마 전에 해서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들 보통 차부심, 괜한 경쟁력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이제는 집으로 네. 이동하는 집으로 네네. 최근에 뭐 바퀴 달린 집이라는 뭐 요즘 예능도 유행이다 있었는데 보니까. 워낙에 또 그러면 그 출애라 면허를 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동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네네. 어렵진 않아요.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대로 100% 되진 않겠지. 네. 저도 유튜브로 공식을 되게 많이 보고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식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군대를 이제 공병의 운전병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도 5톤 덤프 트럭을 운전하고 이제 트레일러를 연습 삼아서 몇 번 운행을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이 있으시겠네요. 감이 어느 정도 있었죠. 기본적인 이 흐름은 알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반대로 틀면 이건 반대로 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일반 차하고는 후진할 때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걸 네.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헷갈리죠. 수동 운전만 좀 할 수 있는 분이고 운전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남자 근데 수동 운전은 왜 필요한 거죠? 그 면허 방향감이 필요한 시험을 건데. 칠 때 무조건 수동 1톤 트럭으로 차를, 시험을 칩니다. 그걸로 면허 시험 칠 때는. 거기에 뭐 달고 그렇죠. 그 시험을 뒤에다가 이제 달구지라고 하죠. 뒤에 트레일러 조그만한 걸 달고 이제 시험을 치죠. 그래서 그리고 수동은 무조건 필수겠네요. 필수죠. 그리고 면허 따셨고 네.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는 끝날 거고 그렇죠. 또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도 뭐 어찌됐건 또 더 확장하신다거나 네.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거나 네네네. 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26살 대학 다니면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해서 한 14년 동안 정말 한번 쉬는 거 없이 제 취미생활도 한번 못 즐겨보고 계속 달려왔거든요. 뭐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제 일 개인적인 일도 봐야 되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 휴식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강제 휴식을 하면서 외국 출장도 못 나가고 국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취미생활도 이제 또 즐기게 되고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제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20대, 30대 좋은 날이 다 갔구나. 일한다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저도 40대거든요. 40인데 코로나가 끝난다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쉬고 시간을 여유 부리진 않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예전에는 일이 90이었고 나의 인생이 10이었다 그러면 5대5 라벨을 좀 맞춰서 5대5로 이렇게 좀 가고자 우리 가족들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제 일단 개인적인 목표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큰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물건 뭐 유통을 해보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매출도 많이 나오시고 큰 선배님이시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잘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만들어 놓고 제 스스로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가 되기 전에는 교수님이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좀 그런 시간과 포지션을
지금까지는 제 외적인 모습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내면의 모습을 좀 맞춰서 제 스스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막상 또 코로나 풀리면 어찌 될지 모르겠죠. 또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을 워낙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그렇죠.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또 그런 또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2015년에 펜스타라는 배를 타고 일본에 갈 때 잠깐 한 방에 그 연수 인원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아요. 가는 중에 받는 교육이 잠깐 있는데 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연수팀에 100명이 오면 성공하는 사람은 한두 명 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가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갔을 때는 이것도 그래? 이제 들어가면 당장 표 끊어서 또 나와서 막 이만큼 그렇죠. 사갖고 들어갈 것 같은데 놀러는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수입을 저는 단 한 개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가서 초콜릿 사오고 뭐 이거 뭐죠? 세안제. 네, 세안제 사오고 그러기나 바빴지. 지금 사실은 저희 쪽에 이 B2B 위탁 판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또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B2B 말고 이런 무역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황도면 사장님 컨텐츠에서 나왔던 명품 뉴스 그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하여튼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저는 처음 이제 온라인 쪽 교육이든 무역 교육이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살아남는다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이 1%가 살아남는다는 확률이 어디든 다 똑같아요. 저희 쪽 업무뿐만이 뭐 무역업을 하시든 쇼핑몰을 하시든 B2B를 하시든 치킨집을 하시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1%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확률도 1%고 결국은 1%인데 도태될 사람들도 있어야지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뭐 대부분 B2B를 하시는 분들이 무자본, 무리스크, 무사입 이거에 혹해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 리스크가 작으면 그만큼 실패 확률도 크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정말 최소한 이걸로 1년에서 2년 단기간에 뭐 2, 3개월 해보고 내가 큰 돈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내가 정말 내 열정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한번 투자해보겠다.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열정을 쏟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지 그게 아니고 어설프게 이거는 B2B뿐만이 아니고 무역업을 하시든 쇼핑몰을 하시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차라리 직장생활 한 달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한 달에 월급 2, 300만 원이라도 한 번 더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거래처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홍보가 되는 저도 똑같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도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미 성장해 계신 분들에게 도움 잘 받으셔가지고 자리 잡아서 이 힘든 경기에 가족들 굶기지 말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질문이 하나만 더 생겨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연수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보통 교육 같이 내가 데리고 나가봤다. 네. 보자. 대충 계산해 볼게요. 네, 한 달에 한 10명 기준 잡고 12달이면 120명이죠. 네. 그 한 10년 넘게 했어요. 한 1,5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500명. 한 1,500명은 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네. 젠트레이드 대표님도 기억이 당연히 남고. 아, 그래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살짝 얼굴 나왔나 모르겠다. 우리 바로 위에 층에 쓰고 있는 형님이거든요. 형님도 한 6년 정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터넷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 그래요? 한 6, 7년 정도 되셨는데 저분은 혼자 하세요. 직원도 없어. 근데 컨테이너 20피트 들어오면 혼자 까대기 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정말 악착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인건비. 괜찮거든. 그래서 저런 분들처럼 크게 막 몇 천만 원을 벌고 몇 억을 벌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저에게 교육받았던 분들이
특별회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여기 다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네네. 밥 먹고 살고 그리고 뭐 좋은 차 하나씩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그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뭐 유달리 딱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0몇백 명의 사람 중에서 한 1%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상공에서 제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다 기억에 남는 분들인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계획하신 일, 워라밸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가족에게도 네. 또 본인에게도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그리고 이게 아마 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네. 대표님 소개를 좀 잠깐 저요? 저를 위해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36TV 박 대표라고 합니다. 3MRO라고 하는 상품 10,000개 정도 창고에 가지고 있고 또 외부 출고 상품 15,000개 정도 해서 25,000개 정도 네,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사행 대표님들 중에서 이 대표님은 예전에 제 연수를 왔다고는 하지만 제 연수를 받고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잘하시는 분이 시장 조사하러 한번 오신 거예요. 네.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에 유통하는 대표님들 중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매출 규모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말씀해주세요. 잘 하시는 분이고 크게 또 성공하시는 분이니까 이 대표님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관련된 영상들은 또 많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창고 오늘 한번 구경하나요? 네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같이 촬영했던 분들 중에 말씀을 제일 잘하죠. 여기 잠깐 소개를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찍을까요? 자, 그러면 마이크 들고 가야 돼요. 요거는 그냥 여기다 한 걸로 나중에 끼워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여기는 이제 네. 저희 택배 포장하고 업무보는 친구 얼굴로 찍지 마시고요. 네네,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가리든가 할게요. 네, 해드리니까. 알겠습니다. 택배 싸고 업무보는 공간이고 네, 사무실이고. 저희가 지금 1층, 2층, 3층을 쓰고 있어요. 네네. 있는데 여기는 2층 이제 물건 바로바로 출고돼야 되는 제품들 박스 까서 정리해놓고 네네. 정리해놓고 이제 택배 바로바로 쌀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곳이죠. 그래서 네. 아이템 가지수는 한 6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도 있고 1층에도 있고 다 분산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렉은 저희가 쓰는 렉보다는 훨씬 튼튼해 보이네요. 이거는 누구나 다 쓴다는 이제 코스트코 고릴라 렉. 이게 쓰고 그거군요. 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이사하면서 좀 큰 박스 같은 거 보관하려고 이거 튼튼하죠. 네. 네. 이게 또 조립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코스트코 고릴라 렉보다는 저희는 앵글 가게에서 주로 마치는데 그게 제일 좋긴 좋죠. 창고 하나 채우는데 앵글 값만 한 80평 채우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다 재산인데 근데 팔 때는 또 똥값이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자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1층 창고. 알겠습니다. 2층 보셨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박스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박스가 풍기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될 때마다 2층 창고든 1층 창고 외부까지 지금 다 쌓아놓고 네. 쓰는 거죠. 박스 값만 해도 한 달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박스 대란이죠. 네. 저희도 못 구해서. 네, 여기도 또 있습니다. 아까 2층 왔다 갔다 하던 그 화물 엘리베이터. 네. 이게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편하죠. 편하겠네요. 1, 2층 물건 오리고 내리고 여기는 하려면.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컨테이너가 들어오든 화물차가 들어오면 여기 아. 1층 앞에 차 세워놓고 네네. 이제 물건 전부 다 이쪽으로 박스 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 쌓아놓고 필요한 물건들 빼가지고 2층으로 분열하고 지금 이 평수는 실평수로 50평 되거든요.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 해서 네. 쓰고 있는 거죠. 3층까지? 네. 3층 근데 지금 다른 분이 쓰고 다른 있어요. 분 쓰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주로 박스로 뒀다가 위에 포장하실 때 한 박스씩 올려서 낮게 뜯어놓은 것들은 위에 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잘 안 나가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은 이제 여기 박스 뜯어서 놔두는 경우도 있죠. 진짜 잘 안 나가는 그럴 수 제품들. 있죠. 예. 여기는 캠핑 다니고 하니까 캠핑 저랑 똑같네요. 저도
아파트에 올렸다 내리다가 너무 귀찮아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꿈이 이거잖아요. 창고라든지 네. 회사 있으면 여기 딱 그냥 정리해놓고 바로바로 실어서 나가. 저도 1층 문 앞에 딱 렉 하나 이거 내 거니까 채우지 마 그래놓고 제 네, 맞아요. 캠핑지 여기도 있고 저 안에도 있어. 저기는 이제 난로라든지 큰 아. 거는 또 안에 또 넣어놓고. 그러시구나. 정리가 이 잘된 중국 편이에요? 물 잘된 편이라고 보는데요. 중국 물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창고가 정말 누가 보셔도 잘 됐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요. 중국 물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더 네. 아무래도 박스도 이제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정리 굉장히 잘 돼 있어 우리는 보인다. 일본 제품들도 이렇게 일본 제품은 또 박스 또 다르잖아요. 저기는 이제 일본 제품들은 또 그러네요. 깨끗하게 돼 있고. 요게 중국과 그렇지 딱 보면 일본의 차이가 나죠. 차이네요. 예. 역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고 관리해주는 친구가 또 되게 꼼꼼한 친구라서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 한 분 꼭 계셔야죠 주변에. 그렇죠. 제가 못하니까. 밖에도 한번 볼까요? 밖에도 이제 다 박스들이. 아. 재현이 어디 갔어? 재현이한테 이 박스랑 네. 저 화물 엘리베이터 실으라 그랬죠. 갖고 가자. 아 좋습니다. 요거는 먼저 회사 이름이죠? 네, 네. 이걸 뜯어야 되는데. 저거 귀찮아서. 뜯기 어렵습니다. 이사한 지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됐거든요. 아, 여기로 다시. 그래서 정리하고 시트 좀 붙이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급한 것부터 정리한다고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거 저걸로 쓰려고요. 썸네일로 써볼까요? 썸네일로. 아, 근데 여기 간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촬영 응해주셔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